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사당캐 34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부에 이어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1부 우리 김홍걸 의장님 함께 했는데요. 네. 방송이 굉장히 진지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홍걸 의장님 오시면 네. 방송이 좀 진지해져서 그 판을 네. 깨고 싶지가 않아서 네. 제가 좀 말수를 좀 줄였습니다. 네. 진지하신 분이니까. 그 내용은 참 좋았어요. 내용이 참 좋았어요. 네. 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네. 될 수 있을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걸 의장께서 이제 예측,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10%야. 김홍걸의 저주, 네. 12%를 밑으로 간다, 지금. 2개월 네. 후에, 네. 지켜봐야 기억하겠습니다. 네. 잘 맞춰요, 사실. 네. 약간 심기가 있나?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제 정치를 많이 봐서 그래서 감각이 있으신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부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폭로하며 내부 고발자로 힘든 1년을 보내신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누군지 아시겠죠? 네. 노승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네. 아니, 멘트는 힘든 1년을 보냈다 그러는데 좋은데요? 네. 얼굴은 아주 좋으신데요. 네. 아니, 근데 혈색도 좋으시고.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한청소년체육회 네. 사단법인 만들어서 네. 지금 기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마련에 힘을 쏟고 있고 우리 네. 노승일 부장님은 기금 마련을 위해서. 네, 네. 그래도 2017년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 해였을 텐데요. 네, 네.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을 좋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지 않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근데 힘들고 몸도 마음도 좀 힘드셨을 텐데요. 네.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힘든 과정을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좀 힘들었을 때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리거나 했을 때 이제 응원의 글을 보면서 많이 이제 마음을 다시 잡았죠. 완전 정치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좌절할 때 응원을 해주시면 네. 또 거기서 우리 힘을 받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참 응원이라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의정 보고서를 네. 우리 지역에 영상으로 찍은 거? 아니 의정 보고서. 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아마 지역 사업들 지하철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큰 성과를 못 내서 우리 주민분들이 한 80여 분들이 블로그에 막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예. 당신을 뽑아줬을 때는 이런 문제 해결해주고 뽑아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 네. 근데 막 봤는데 역시 또 정치인들은 또 자극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막 받으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노력했지만 TF팀 만들어가지고 네.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또 소망하는 거 어떻게 해서 좀 해보자 이런 생각 가졌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든 응원을 하든 정말 이거 정치인들에게는 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비판은 안 받잖아요. 예. 네. 그닥 그렇게 비판은 받는 편은 아닌데. 네. 비판도 좀 받으셔야지 더 커져요. 맞아요. 무럭무럭 네. 커지세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맵집도 생기고 네. 맵집은 원래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판 받으셨지 사실. 예, 많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댓글을 살해 보면 위협까지도 받고 막 그러지 그랬을 것 않았어요. 같은데요. 예,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 갖고 눈 깜짝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겁을 주면도 겁 먹어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압박하는데 네. 다 나와 이렇게 하면 지들이 쫄거든. 네. 방금 전 얘기하신 대한청소년체육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거는 대한청소년체육회는 뜻을 저하고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이거를 이제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이름이 그래 보이는데요? 네. 정부 기관이 아니라 네. 저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같이 만들었고. 그럼 주로 체육인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돈이 없어서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하네요. 너희들의 자질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 뜻으로 이제 만든
사단법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체육인 육성회 같은.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 뭐 돈이 없어서 또 운동 못하는 많아요. 아이들은 있는데 맞아요. 참 많다고 그래요. 네. 네. 이게 운동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종목이 주로 어느 쪽이에요? 종목은 지금 현재 시범 종목으로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요. 아, 배드민턴이요? 네. 또 배드민턴 선수셨잖아요. 예, 예. 네. 전공을 했으니까. 네. 시범 종목이고 기금을 좀 많이 마련을 해가지고 네. 종목을 좀 넓히려 그래요. 예. 정치인의 소질이 다 있네. 배드민턴 치면 또 이 아침에 배드민턴 클럽에서 또 생활체육 쪽 꽉 잡겠는데. 네. 지금 기금 마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금 마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립이 이제 9월 달에 네. 설립이 됐거든요. 얼마 안 되셨네요. 9월 달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가서 이제 받은 일당하고 네. 그런 걸 다 합쳐서 네.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모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사재를 털어서. 네. 네. 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책 출판도 준비 중이시라고. 네, 지금 이제 제목은 이제 노승일의 배심이라고. 맵집이네. 네, 노승일의 배심, 용기. 네, 네. 그걸로 해서 지금 최순실을 제가 이제 2014년 3월부터 만나잖아요. 네. 최순실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재판에 참여까지 증인의 참석까지 거기까지 이제 진행했던 이 과정들을 이제 네. 책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고자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나요?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더 깊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서 네. 정말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책에 많이 나와야지 또 그렇죠. 베스트셀러가 그렇죠. 돼요. 네. 꼭 그거 네. 아마 생각하시면 깊게 네.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네. 봐요. 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가서 이제 손님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손님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네. 정확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몰라요. 네, 사실.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 마련이 우선이니까 네. 네,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청소년 체육회에서는. 네. 이제 구치소에 보면 이제 기결수, 미결수가 있는데 네. 기결수, 미결수에게 유일하게 반입되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네. 네. 최순 볼수 씨한테 있게. 또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지금 외로워하시니까 책 꼭 보내드리세요.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꼭 친필로 사인을 해서 보내려고요. 뭐라고 친필을 쓰시겠어요? 예. 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용서를 빌어라. 좋은 말이네요. 너무 좋아요. 네. 용서를 빌어라. 네. 좋습니다. 이번에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25년이 네. 구형이 되었거든요. 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의 구형량은 무기징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25년 구형에 실형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25년 구형에 실형이 한 13년에서 15년이 나온다고 하면 네.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하고는 잘 안 맞죠? 네,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네. 네. 우리 최순실 여사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1입니다. 네. 그럼 15년이면 75. 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25년 구형하니까 옥사하란 얘기냐고 이렇게 네, 맞아요. 기사도 그 얘기, 봤는데 맞아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무슨 옥사예요. 네. 나오셔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저는 최순실 씨 정도의 집념이라면 네. 잘 이겨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25년 네. 너무 웃으면 또 안 돼. 이거. 남의 고통을. 그렇죠. 근데 국민에게 준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1,000억이 넘는 벌금하고 추징금도 나온 것 같던데. 네네. 이게 자진 납부를 할까요, 이분이? 아닙니다.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현재도 수많은 자료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아예 참여를 안 하는 네, 보이콧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거고 네. 추징금을 본인들이 선뜻 자진해서 낸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최순실은 1원 한 푼도 안 주죠. 네. 근데 1,000억이 넘는 벌금, 추징금. 그러니까 이미 1,000억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재산 많다. 네. 네? 재산은 많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진짜 나쁜 짓 안 했으면 최순실의 좀 1,000억 이상 지금 재산이 있는 거로 추정하지만. 네. 이거 정말 세상에 안 알려졌으면. 그렇죠. 야, 대대손손. 훨씬 더 많지 그러네. 않을까요? 진짜 갖고 있는 재산은? 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씨가 독일을 기반으로 뒀다는 거. 네. 스위스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유학생도 아니고 독일에 지인도 없는데 왜 독일에서 자기의 기반을 경제적인 기반을 왜 독일로 뒀는지 예.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스위스랑 가깝다는 거지. 스위스에는 은행이 있다는 예, 거고. 이번에 네. 이제 독일 가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하고 예. 확인을 해보니까 네. 독일의 지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그래요? 많겠죠. 네. 수십 년 전에 갔을 때. 네네. 근데 왜 처음에 독일 갔냐는 거죠? 왜? 처음에 간호사도 아니었고 네, 탄광 네. 그렇죠. 그쪽도 아닌데 네. 관계도 근데 최순실은 저한테 그랬어요. 독일에 자기가 처음 왔을 때는 유학을 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네, 유학했나요? 유학생활은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그때 그러니까 아마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을 선택했다고 이제 네. 보는데 너무 무료하니까 유학도 하고 싶었겠죠. 또 나이도 젊었는데 근데 하려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그냥 경제적인 기반을 독일에서 그러니까 스위스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걸 한번 출입국관리소에서 한번 필요할 뛰어봐야겠네.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새로운 이슈. 스위스는 아마 출입국관리소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을 경유를 해서 네. 스위스를 자동차로 왔다 갔다 했으면 네. 출입국 관리. 그래요? 예, 안 그것도 나오죠. 근거가 안 나와요. 네, 근거 안 나오죠. 야, 그냥 독일의 선택이 더 의심이 가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선거가 된다면 이제 자진 납부는 안 할 것 같다. 예. 네. 야. 그럼 강제로 찾아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강제로 찾아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미승 빌딩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 있는. 근데 그게 제가 2015년 8월 달에 정유라랑 같이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네. 그때 이제 정유라가 한 말 있었어요. 그거를 엄마가 금매로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금매 시가가 300억이었대요. 네. 금매시가가요? 네. 그럼 지금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 이제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인가요? 그렇죠. 근데 왜 금매를 그때 또 내놨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독일에 갔었고 네. 2015년 8월 11일 날 갔었고 네. 그게 이제 정유라가 그 전에 이제 출산을 했었잖아요. 네. 2015년 6월 달에 출산을 하면서 네. 정착을 이제 독일로 하려고 생각했었나 네, 보네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유라는 영어는 잘하던데. 영어는 잘합니다. 네. 맞아요. 영어는 어디서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네. 워낙에 뭐 집이 돈이 많으니까 네. 과외 선생 붙였겠죠. 저한테도 독일에서 그쪽 이제 정유라랑 있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네. 독일어를 배우러 가면서 과외 선생 붙여준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노 부장님도 독일어 좀. 아니요, 그때 과외 선생님 붙여준다 그랬는데 네. 과외 선생님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팽을 당했죠. 독일에서. 그런 약속도 하지 말아야지. 그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죠.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이 계속 좀 네, 하고 계시죠. 추적하고 네, 있죠. 추적하고 네, 계세요. 맞습니다. 네. 뭐 아직 성과는 없나요? 지금 현재 그쪽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 네. 처음에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네. 지금 현재 대한청소년체육회가 너무 어렵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쪽 일을 제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최근에 재판 과정을 보면 네. 마치 그냥 롤러코스터 같아요. 막 맞아요. 갑자기 울고 흥분하고 그냥 감정을 통제 못하고 네. 있잖아요. 네. 원래 최순실의 모습이 원래 좀 그랬나요? 좀 이렇게 감정 통제를 잘 못했나요? 예, 감정 기복을 잘 못해요. 욱하는구나. 네,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막무가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순실이 2016년 10월 29일 날 귀국하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 조사 들어올 때 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그랬다가 특검 조사 때는 또 더 이상의 민주검찰이 아니다. 아, 네, 맞아. 네, 말 네. 바꿨죠. 네. 막 소리 질렀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요소요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 단체들의 자극을 해서 네. 그들을 다 자극을 해서 뭐 어떠한 결집을 정치적인 걸로 네.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인 뭐 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실 준비된 행동이었구나. 네. 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요. 보통 사람은 네. 아닙니다. 저는 1,000억 있으면 저는
관리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천억을 관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최순실에 보면은 네. 주위에 이제 변호사가 네. 이제 있고 거진 뭐 개인 변호사죠. 네. 있고 뭐 주위에 뭐 이제 그 최순실한테 이제 아부 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정농단도 일어났고 그 아부 떨던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요소요소마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잘 관리해주죠. 최순실 씨는 좀 술은 좀 마셔요? 술은 좀 마십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독일에서 이제 9월 2016년 9월 9일이죠. 네.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돈카트라고 이제 독일 소주가 있어요. 네. 독일 예, 우리나라 같이 소주가 있는데 그게 한 30도가 좀 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500ml 정도의 술인데도 그것도 한 병 드시고 그냥 끄떡 없었어요. 네. 대단하네. 네. 그러게요. 최순실 씨 그 문제를 이제 처음 고발하시고 나서 신변 위협에 대한 많이 느끼셨을 많이 것 느끼셨는데 같아요. 그때 막 예. 누가 미행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뭐 방송 때 얘기했지만 네. 그분의 인상 차기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을 만난 거죠, 그분은. 그렇죠. 하루에 두 번 맞죠. 요새도- 서초동에서 만나고 충정로에서도 만나고. 예. 요즘은 그런 일이 있나요? 요즘은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그쪽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까봐 아예 버리고 사는데 하지만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골목이 좀 작거든요. 네. 캄캄하고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는 항상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뒤에서 오시더라도 그 할머니가 먼저 보내고. 지나갈 때까지 통화를 하는 척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도 좀 지나가죠. 트라우마 있으신 거네요. 있으실 수밖에 네. 없죠. 네, 보통 네.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제가 그 노승일의 배심이라고 책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자는 저희 집사람으로 해놨어요. 제가 혹시 죽을 수도 있어서. 아유, 그죠? 그런 말씀은 그런 얘기 국민들이 있겠어요. 지켜주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노승일의 배심이 그러면 출판은 우리가 언제 그 책을 사볼 수 있나요? 2018년 2월 20일. 2월 20일. 네. 네. 그럼 빨리 쓰셔야 되겠는데? 2월 20일. 책 원고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원고는 다 지금 쓰셨고요. 원고는 지금 한 60%가량 됐고요. 아. 나머지 한 40%가량 이제 좀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냈었거든요. 아, 근데 예. 제가 이제 출판 선배로서 네, 말씀드리면 근데 새로운 사실이 좀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순실 씨의 그냥 평범한 모습, 뭐 아까 뭐 술, 주량, 식사 뭐 이런 얘기들 이 독자들은 그런 그런 게 얘기가 관심이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이 그래야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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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최순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냥 평상시 활동과 생활 이런 것을 좀 잘 표현하시면 책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팁을 주셨어요, 지금. 베스트셀러 되는 팁. 최순실 씨가 그 책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얼마 전에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이제 맞아요. 습격한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의 범행 의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딱 그 사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그닥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마필관 여사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네. 그렇게 택배를 가장을 해서 네. 문을 열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쪽 미스 빌딩이. 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까지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는데 구조를 아는 거기에는 사람인가 보네요. 네, 거기에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모든 우편물은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우편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네, 최순실은 네. 우편국이라고 네. 경비실을. 네. 네. 우편국. 특이해, 네, 그런 네. 거 보면. 그러니까요, 되게 특이하죠. 그쪽을 통해서 올라갔다 그러는데 뭐 경비 아저씨도 있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밖에 누가 왔는지는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도 있을 거고 네. 그걸 열었다 저도 좀 약간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우체국이라고 했다는 게 참 진짜 좀 독특하네요. 우편국. 우편국. 네. 그러면 거기 경비실은? 경비실은 우편국장님이 계신 거네. 네, 우편국장님이 항상 계시죠. 우리 건물을 그 정부 운영하듯이. 그렇게 네. 생각했나 봐요. 네. 우편국장님. 네. 그래서 제가 과거 이제 독일에서 이제 네. 고영태한테 거기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고영태가 이제 그 미승빌딩 주소는 아직 모르고 미승빌딩이고 우편국으로 하면 다 들어간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거든요. 참 특이하다. 특이하네. 정말 독특한. 네. 손님 오면 택배 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경비원 아저씨한테 우편국장 오늘은 무슨 상황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강도 네. 사건 네. 그 이후에 장시호 씨와 고영태 씨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했대요. 네.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네. 이게 싸움이 엄마와 그 좀 올드 세대와 영세대의 싸움 같이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 재산을 두고. 네. 그래서 이게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고영태 씨는 석방된 상태인가요?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요. 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 제가 장시호 씨가 구속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지인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그 지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형, 그래도 왜?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런데 장시호 그 경호원으로 들어갔어 이러더라고요. 경호원. 네. 그래서 거기 또 경호실장이네. 네, 그래서 그래? 네. 돈 많이 달라 그래. 장시호 돈 많으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또 잘린 거예요? 실직이 된 실직. 거죠. 그 경호실장 어떻게 해요? 네. 우편국장님은 잘 계시고요. 우편국장님은 어떻게 되니? 아니, 그 고영태 씨랑 최근에 그 연락 잘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고영태가 2016년 4월 달에 이제 구속이 되면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연락을 못 하고 네. 지냈고 보석이 받아짐과 동시에 이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고영태 네.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뭐 사전에 이렇게 뭐 저렇고 뭐 말 맞췄다 뭐 네. 한다 이렇게 그런 말 그런 듣기 나올 수 싫어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연락을 안 지내고 있고 네. 재판 끝나고 나서도 그냥 이제 서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두 분이 어떤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건 예. 아니고. 네, 네. 하여튼 그 두 분 다 너무나 큰 고초를 겪었고 네. 또 트라우마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서로가 좀 서로를 좀 놔주고 싶은 거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같이 있으면 예, 예. 계속 그 주변 사람들도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할 테고. 네. 네. 그럼 괴롭잖아요. 예. 그런데 고영태의 주위에서 네. 저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 네. 뭐 방송에서 더 이상 좀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자제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 편이죠. 네. 예. 뭐 굉장히 지금 그 어려움과 그 심리적인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최순실의 재판이 이제 1심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2심, 3심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의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 멍해가 네. 네.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멍해를 안고 좀 살아가는 그 심정이 어떠세요? 그거는 저한테 주어진 그냥 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구속돼 있거나 그다음 재판 과정 중에 있는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세력들 네. 하고 저하고도 뭐 별반 차이 없거든요. 왜? 네. 저는 최순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어찌됐든 최순실이 시키는 거라고 하지만 뭐 최순실이 지시해서 했다. 이거는 핑계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도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 멍에는 제가 이제 평생 짊어져가면서 제가 국민들한테 이제 봉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네. 그걸 생각을 해서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가야죠. 네. 아니 뭐 사죄 거기 그 국정농단에 뭐 다시 부역하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 그 고용됐던 거잖아요. 그쵸? 네, 최순실한테. 네. 네. 그래서 최순실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후회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 계기가 후회하실 때? 정확하게 네. 어떤 것 때문에 폭로를 하신 건지 예, 궁금하고. 일단은 예. 제가 후회는 안 돼요. 네. 지금도 후회는 안 하고 그냥 정말 뭐 나답게 살았다, 나답게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책 제목도 노승일의 배심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네. 2014년 3월 달에 네. 최순실하고 처음 같이 일할 때요. 아.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나왔던 압구정동 의상 샘플실이 예. 제가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그 최초의 사무실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최순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 관광부 제2차관이었던 네. 김종 네. 전 차관이 같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사단법인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그 필요한 거는 스포츠 센터 시설이 필요했었는데 네. 당시 김종 제2차관은 올림픽 네. 일산 스포츠 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 네. 올림픽 스포츠 센터 두 군데를 아무거나 찍으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줬던 페이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페이퍼는 공식 문서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아무거나 찍어라. 네네. 야, 쉽게 한다. 네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어떻게 제가 느꼈었냐면은 김종 제2차관이 사이드로 네. 그분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생산돼서 들어온 문서 같은 뉘앙스를 받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정보 문서는 아니고. 예, 예. 그때 정보 문서를 받았으면 제가 바로 했죠. 네. 그 최순실 씨가 한때는 그 중국 네. 그 등소평 씨 딸 네. 이렇게 와서 뭐 성형 사업도 손을 대려고 그랬다는데 아, 그런 것은 그래요? 그때 인지하고 계셨나요? 성형 사업까지는 저 성형 인지를 사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예. 그 전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최순실 박근혜 그 게이트가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은 부분이 가려져 아직 있네요. 가려져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렇죠. 혹시 뭐 아직 뭐 우리가 보도나 아직 이슈가 되지 않은 네. 뭐 여러 가지 그 좀 부패 관련된 이야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알고 있는. 뭐 일단은 책에서 제가- 공개하실 거면 말하지 마시고. 아니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요. 네네. 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네. 국정농단 사태를 이번에 겪으면서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저는 100 중에 10개만 지금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10개가 K스포츠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 사업만 지금 나온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육 사업만 네, 관여하신 거죠. 그렇죠. 다른 네네. 그럼 다른 분야는 최순실 씨가 가장 좀 상의를 많이 했던 분은 정부 관계자들인가요? 가장 최순실이 가장 많이 상의했던 거는 정부 관계자. 제가 알기로는 차은택. 저한테. 예. 그러면 차은택을 하고 많이 상의했으면은 문화겠죠. 그러면은 미르는 제가 알기로에는 2015년 9월 달에 재단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K스포츠보다 한 4개월 전도 먼저 설립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오면서 미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번 언급이 된 게 없거든요. 네. 그냥 미르는 조용히 청산 절차 받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뭐 K스포츠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네.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네. 미르는 굉장히 조용해요. 네. 과연 최순실이 가장 많이 돈이 됐던 문화를 안 건드렸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는 네. 거죠. 이쪽을 네. 파야 되겠네요. 네. 문화 네. 쪽을. 근데 문화 쪽에 관련돼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네. 그러니까 뭐 문화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 로키드 마틴 네, 이 얘기도 그쪽에 또 손 대려고 손을 대려고 했던 각종 이제 추측들이 또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체육, 문화, 국방, 국방. 거기다 또 외교관 인사에도 외교, 관여를 했다는 예, 거잖아요. 왜 또 외교 분야? 또 연애 사업도 했지 않나요? 연예 그건 없- 엔터테인먼트 예, 쪽이요? 엔터테인먼트 그쪽은 안 했나? 그 문화 안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차은택 씨가 옛날에 그 좀 그런 그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기 때문에 뭐 네. 가능성도 있죠. 차은택 씨가 오히려 이제 들어오자마자 뭐 펑펑 울고 뭐 속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형량이 높지가 않아요. 형량은 3년 이제 그러니까요. 형량 받았는데 네. 그래서 문화가 많이 덮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모든 그럴 수도 분야를 있겠다. 제일 잘한다는 네. 것이 차은택 씨라면 네. 사실 차은택 씨의 그 범죄 행위는 네. 되게 광범위할 텐데 네.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 않네요. 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우리 노승일 이사장님의 네. 그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예. 어떤 것일까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최순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타 증권회사로 이제 이직하는 와중에 이제 최순실을 만났으니까 만약 제가 최순실을 안 만났다면 지금도 증권회사에서 일을 근무하고 있을 거고 네. 네, 최순실을 만나면서 지금 현재 검찰 조사도 인생에서 진짜 받기 싫은 검찰 조사도 네. 많이 받고 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청문회도 나가고 네. 그다음에 여러
재판에 또 증인으로도 나가고. 그게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예상을 못했던 일이 이제 인생에서 갑자기 막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 근데 증권 전문가를 불러도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증권 그 주식은 안 했어요? 선물이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한 것 같아요. 땅만 사고 증권은 안 한 것 같더라고. 똑똑해. 아니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증권하면 안 되거든. 땅이 제일 정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투기해서 하여튼 그 정말 1년 그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셔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그 막 폭로하시고 언론에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네. 청문회 나오고 또 검찰 조사 받고 이거 보면서 야 보통 사람 같으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못해요.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배심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원래부터 좀 원래 그러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네. 예, 제가 이제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네. 키워왔던 게 이제 배심 하나가 있는 근데 것 이렇게 같아요. 배심 좋은 사람들이 주식하면 다 망가져. 아마 그 고객들 많이 망가졌을 거야. 네? 성과 별로 안 좋았죠? 아,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 수익률 잘 되면 좋았어요. 대박인데 안 되면 안 되면.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저도 이제 안정적인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네,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에서 특히 코스피 200 종목 200 안에서 안쪽, 예. 네, 또한 거기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면 방송 재미없어. 네. 딱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뭐, 1,000만 원짜리를 뭐 10억을 만들었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을 쪽방아처럼 이렇게 방송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배심이 있지만 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걸 또 안정적인. 선호하시고. 네. 지금 아마 일반 국회의원들이나 웬만한 그 연예인들보다도 유명해지신 네. 것 같아요. 네. 저 뭐 지하철 같은 거 타시면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알아보죠. 네, 알아보시고 절 알아보시지 좀 그런 유명세. 걸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는 척하기 싫으신 분들은 네. 저를 배려해서 네. 아는 척하기가 좀 싫으신 분들은 네. 트위터로도 아, 글을 남깁니다. 응원글이나 뭐 네, 이런 거. 같은 칸에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어. 아니면 이제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아.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네. 남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유명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참 세상에 눈이 많다고 보는 게 지나가잖아요. 네. 쑥 지나고 뭐 저는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어디서 봤어요? 김용호가 아이를 안고 가더라. 이제 애가 어리니까 뭐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구나.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요. 네. 의원님. 5천만 눈이 중이니까 야 이렇게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하고 네, 싶거나. 국회의원 출마설이 있단 말이죠. 기사에 네. 좀 났더라고요. 네. 그게. 네. 저는 뭐 이렇게 숨기고 그런 네. 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뭐 국정농단에서 뭐 폭로하는 과정을 네. 보셨겠지만 네. 저는 제가 다른 분들은 그래요. 이거 묵혀야 된다. 묵히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거, 꿈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요. 네. 원래 정치하고 싶다고 하셨었나요? 정치의 꿈은 제가 이제 정치의 꿈은 1997년에 이제 총학생회장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정치의 꿈을 이제 갖고 학창시절을 보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네. 최순실 사건을 폭로하는 것을 정치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이것을 뭐 그런 시각이 활용하지 있을 수도 있죠. 않았느냐 네. 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판이 온다면 뭐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아니었어도 네. 저는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정치적인 발판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증권회사 다녔을 때 대리 때 노조위원장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출마하고 산별노조에 가고 노동운동하고 그러면서 딱 그게 예, 과정인데. 그렇게 그리고 가려고 더불어민주당 했던 입당.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분이 최순실 씨를 안 만났으면 진짜 더불어민주당 입당하셨겠는데. 근데 제가 뭐 지난번 저희 방송도 나오고 네. 그 평을 들어보면 네.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좀 그 불의를 못 참는 그러신 성격이 것 되는 같아요. 거예요. 강직하신 것 같아요. 강직하시고 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최순실 문제는 옆에서 지켜보니까 코앞에서 부정이
지키고 또 비리를 저지르고 네. 그것을 과연 아무리 고용된 사람이라도 저것을 과연 지켜볼 수 있는가 너무 심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국정에 농단하는 것에 대한 그 불이를 못 참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폭로하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렇게 커질지 몰랐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은 그냥 본인이 그만두고 말잖아요. 예. 근데 증권회사 다니다 보면 이제 제가 증권회사 12년 다녔었거든요. 오래 다니셨구나.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뭐 경제 상황이 이 종목에 대한 네. 경제 상황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뭐 산업, 네, 뭐 기업 종목의 공시 흐름, 그런 다 걸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죠, 정보. 뭐 독일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 자료를 취합하면서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또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나오겠지? 네. 그럼 이런 것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회의원 네. 출마에 이제 그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딱 이럴 때 해야 돼요, 국회의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제다가 출마를 못해요. 네. 제가 딱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그냥 겁 없이 했거든요. 소련 유급에. 근데 이 과정이 만만치는 않다. 이게 뜻대로는 안 된다. 세상은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렇죠. 하여튼 그 국회의원을 하려는 정확한 목적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뭐죠? 제가 이제 그 2002년 2월 4일 날 증권회사 입사를 해요. 네. 2002년 2월 4일 날 증권회사 입사하면서 월급 100만 원을 받아요. 네.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면 88만 원을 받는 임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요. 증권회사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없나요? 그때 당시엔 100만 원 플러스 인센티브죠. 네. 계약직 직원, 임시 계약직 직원을 그때 당시 10명 뽑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뭐 체육인들도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서 뭐 금융계 쪽으로 많이 잘 진출하지만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면서 비정규직 생활을 제가 한 2년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정규직, 연봉직, 계약직, 임시계약직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신분사회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려고 그랬던 것도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비정규직 법을 다 폐지를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을 더 이상 채용을 못 하잖아요. 그 구조를 좀 만들고자 해서 그 죄송하지만 지금 알바는 어떤 알바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알바는 음식점이나 커피숍 과일 가게 뭐 이런 최근에 갔다 온 거는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 시장에 과일 팔러 갔다 왔거든요. 그 박영선 의원이 응원 갔었죠? 오셔가지고 또 응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과일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일을 직접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과일 가게를 뭐 도와주는 건가요? 과일 가게도 도와주고 과일도 팔고. 그러면 또 많이 판매하면 거기도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그냥 응원책한 거구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도 추운데 와서 고생한다고 좋은 일 했으라고 이제 후원금도 좀 더 주셨고. 특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광주 싱싱회를 갔을 때 광주가 첫 해였어요. 광주 첫 해였을 때는 한 16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최고만에 또 두 번째 받은 데는 대구 바보주막에서 1일 알바를 갔었는데 거기는 한 117만 원 정도 성금을 또 모아서 이렇게 받아갖고 왔고 1일 알바를 117만 원? 근데 노성일 씨가 날짜 같은 거 기억을 참 잘하시네요. 지금 아무리 이제 증권회사다 보니까 숫자에 밝으시구나. 그리고 그 지금 1년 동안 있었던 그 과정들은 이거 뭐 정말 사진처럼 탁탁탁탁 찍혀 있겠죠. 평생 잊지 못하고 이거 뭐 평범한 사람이 사실 겪을 수 없는 일들이니까 아마 그거는 사진기에 그냥 그 사진처럼 뇌구조가 그렇게 될 거예요. 국회의원 출마 의사 밝히고 나서 응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또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없었어요? 응원의 댓글이 더 많았고요. 비판의 그런 댓글은 정말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비판을 하고 싶지만 비판을 안 했던 분들은 국회의원 아무나 하냐.
유권자가 뽑아줘야 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거든요. 아, 정답이죠. 네, 제가 뭐 국회의원 뭐 출마하겠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유권자의 선택이 있어야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들도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뽑혀야 가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례대표는 말고 비례대표야 이제 사실 뭐 이제 뭐 비례대표도 사실 국민들이 지지 정당을 네. 통해서 확보되는 거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간접도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도 되는 거죠. 혹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건 아까 책 쓰시는 거 말고 이게 되게 기간이 김용호 의원님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셨거든요. 어떤 그죠? 거예요?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올해 43이고요. 내년에 44. 그러면 그러세요? 저랑 똑같은 기간 되면 한 53세 때쯤 되겠네. 근데 이제 저는 완전 듣보잡이었고 이제 우리 노승일 이사장님은 이제 유명세가 있고 또 인지도를 갖고 출발하시는. 인지도도 있고 아니 사실 뭐 국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네, 그렇죠. 거죠. 이 네, 몸을 던지는 최순실 거나 게이트를 마찬가지죠. 네. 폭로하고 네. 이걸 정말 이 세상에 알린 분이니까 뭐 저와는 다른데 국회의원 그러면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국회의원 나오겠습니다. 그럼 첫 마디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지역구가 어디야? 지역구가 어디야? 네, 지역구는 혹시 지역구는 지금 마땅히 생각해 놓은 데는 네. 없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대한청소년체육회 네. 여기를 가장 먼저 안정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역구 같은 거 거기까지는 뭐 네.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구 혹시 고향은 네, 그러니까 살아왔던 그 지역.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영도. 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영등포 쪽이시고. 그래서 네,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초등학교 영등포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제가 또 중학교는 아현중학교 마포에 있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서울 최고 송파, 대학교도 송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거론되는 그 지역에 깜짝깜짝 송파, 영등포.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이제 하여튼 구체적인 준비는 사실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유권자들과의 만남 또 정책 또 정책이라는 것은 뭐 지역적인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 아까 이제 뭐 노동을 위한 뭐 제도화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카메라에 그 울렁증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울렁증이 있어서. 네, 방송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눈빛이 좀 되게 강렬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민영수 소장님 통하면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예. 지금 컨설팅을 하시면서 또 저희 회사도 홍보해 주시고. 이인영 소장님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내년 지방선거도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 네, 네. 그러나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너무 재밌어요. 농담이 너무 재밌어.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또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요. 정유라 씨 같은 그때 그 검찰한테 그런 조언해줬다고 좀 약간 성격이 특이해서 지금 안 하던 말도 한다고 잘 물어보면 근데 이런 류의 사람 최순실 같이 이렇게 좀 국정을 농단하는 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상사도 같이 경험해 보시고 그랬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같이 생활하면서. 좀 특이해요. 평범한데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는 평범하면서 특이하다. 예, 평범하면서 특이하고 방송에서 좀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괜찮아요. 예. 최순실 씨 별명이 있었어요. 스톤이에요. 스톤이요? 네. 왜요? 머리를 가리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머리를 가리키는. 네. 제가 이제 스톤이라 불렀거든요. 천억을 근데 스톤이 천억 어떻게 그러니까 생활 일상생활은 다 똑같고요. 뭐 타고 다니는 차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좋은 거 차는 못 타고 다녔어요, 최순실 씨? 최순실 씨가 타고 다녔던 벤츠 아닐까? 벤츠. 한 대 있었어요, 차량은? 벤츠 한 대에 그 레인지로버. 렌즈로버. 직접 자가 운전. 아니죠. 그 기사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기사는 한 분인가요? 기사는 전문 기사는 한 분이었고
우체국장 말고 네. 거기 또 이 수행식장이 있었구나. 네. 네. 우편국은 이제 우편국장. 네, 우편국장님은 이제 그 발렛을 하셨고, 네. 네. 다른 분이 이제 전문 운전을 해주셨고. 근데 스톤인데 뭐 하나는 잘하니까 이 정도까지 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아니, 잘한 거는 딱 하나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대화하는 게 최순실인 거지. 딱 하나 잘하는 거지. 박근혜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 네, 그 신뢰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그거는 잘 유지했다. 그러고. 아니, 근데 최순실 씨가 다른 친구나 자기 지인들은 있을 텐데. 지인들을 뭐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지인도 한 3분 정도. 그럼 자기도 결국 고입된 생활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보통 네트워크가 좋지는 네. 않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본인한테 잘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럼 집에서 주로 밥을 집에서 먹어요? 아니면 호텔 가서 먹어요? 나는 좀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좀 다시 궁금해서 그래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WK 사무실에 있을 때는 네네. 간혹가다 이제 분식도 시켜서 먹고. 아, 그래요? 네. 되게 평범한 먹고. 아줌마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돼지고기는 전혀 안 먹고. 네. 아, 돼지고기 왜 종교적인 이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본인은 안 먹는다고 그러고 소고기만 좀 먹고. 네. 뭐 한정식 집에 자주 가고.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 최순실 씨가 한식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네. 네. 서울구치소가 한식이 괜찮대요. 네. 괜찮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좀 그 최순실 씨의 좀 사생활이 사실 궁금했어요. 맞아, 네. 이런 사람 어떻게 도대체 사는 건지.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네. 뭐 향수나 추억을 네. 최순실 씨가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릴 적부터 네. 최태민 목사 관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최순실 씨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얘기가 통했겠네요. 네, 언니 예전에 기억나잖아. 언니 그러면서 그때 언니 아빠가 언니 생일 케이크 갖다 줬을 때 언니 막 너무 좋아했잖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푹 빠지는 거지. 맞아. 너 그거 기억하는구나. 이러면 이게 절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형제랑도 뭐 관계 다 끊었죠. 그렇죠. 가족 없죠.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런 비참한 그 말로를 받지.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 근데 최순실 씨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것을 잘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좀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박근혜라는 그 인간에 대해서의 최순실 씨가 동경하고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박근혜를 좀 이용해서 원하는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둘의 관계는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고. 통화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통화하는 거는 독일에서 한번 들어봤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뭐 둘의 관계는 어떻게 뭐 정말 뭐 친밀하다 어떻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순실이 가장 잘했던 거는 교활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직원이 3명이 있으면 이 직원들이 각자가 서로 다 의심하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쟁. 야, 그거는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최순실이 A라는 친구를 불러와서 B하고 C한테는 얘기하지 마. A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업무를 시키거나. 그러면 A는 되게 우쭐해져요. 내가 최순실한테 뭐 인정받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이런 경쟁 구도와 또한 이제 좀 비열함이 좀 많았었죠. 그 친구를 내보낼 때는 항상 뭐 도둑놈으로 몰거나 그런 정도로 해서 완전히 삼국지의 조조 스타일이구만. 냉정하고 사람을 다룰 줄 알고 교활하다는 말이 참 이렇게 좀 들리네. 새롭게 들리네요. 하여튼 이제 2017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018년도 우리 노승일 이사장님도 정말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 또 이루고 싶은 꿈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꼭 하고 싶은 일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18년도 꼭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청소년체육회 기금 마련이 이게 책에 달려 있거든요.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팁 좀 주셨잖아요. 노승일의 배신. 2월 24일 날 출판한다고요. 2월 20날. 2월 20일. 네네. 예. 빨리 책을 안 사면 책이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좀 예약 구매도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출판사 사장님은 아직 그것까지 예약 구매까지는 시장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면서 전국 순회 하잖아요. 북토크쇼를
대구에서 1회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달성군에서, 네. 달성에서. 네, 이번에 대구 바보주막에 1일 알바 가면서 거기에 이제 노무현 재단에 관계자분하고 좀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책이 나오면 책하고 강연을 좀 부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한번 책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북토크를 좀 하고 그래야죠. 그 수익금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체육인인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88 꿈나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말 새로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시겠다는 뜻이니까 정말 좋은 일이니까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노승일 이사장님 책도 좀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안다고 제가 공짜로 달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꼭 구입해서 인증샷 날리죠. 이인영 소장님도 저도 구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승일 이사장님 응원해 주신 분들이 노출되는 분들도 있지만 침묵하는 많은 국민들도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응원하는 국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2016년도에 국민들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하나의 빚은 제 생명을 지켜주셨고 저를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어주셨거든요. 국민들한 그 2016년도에 받았던 국민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2016년도 저가 초선 국회의원이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서대문 유권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의정활동 잘하겠습니다. 이인영 수장님 2017년도 저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인사를 하면 일단은 여기 노승일 이사장님께 그 어려움 겪으셨는데 이제 특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내분 가족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에게도 늘 따뜻하게 힘 주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정말 가족 얘기 한 말씀만 그 사모님이나 아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이가 이제 돌진한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 그 가족들은 너무 불안했겠네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임신도 그때 임신했을 때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겠는데. 그렇죠. 이제 집사람은 이제 제 앞에서는 이제 내색을 안 하고. 이제 한참 제가 이제 2016년 11월 15일 날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몇 11월 15일. 11월 15일. 그때가 이제 한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내일 모레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검사님이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를 한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또 그런 얘기네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부르는 거예요. 아니 옛날 검찰은 그런 말 하면 검찰들이거든. 야 검찰이면 네가 오고 싶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온다. 옛날은 그랬는데 또 이렇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불렀대잖아요. 그럼 또 불렀어요? 그 다음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장님 두 분하고 수사관님 한 분하고 검사님하고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아이 이제 베네 쪼고리 하나 샀어요. 그래요? 그 검사님 좋은 검사님이셨네. 이름 공개해 주세요. 네? 지금도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어요? 검사님 감사합니다. 저 나쁜 검사님 잤더니 좋은 검사님이셨네요. 그럼요. 인간미가 철철 그때 눈물 났었어요. 눈물 났어요.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 검사님. 최 검사님 감사합니다. 최 검사님. 최 검사님. 금방 찾지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또 이렇게 어리시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작년에 이제 중국 8월 8일에 가서 막 그 박근혜 정부 때 무슨 4대 외교 막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 따왔는데 우리 처가 우는 거예요. 뭐 사실 노승일 이사장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조그만 사건이었지만 왜 우냐 그랬더니 동네에 슈퍼마켓을 못 가겠대. 3주 동안 막 완전 매국 노릇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하는 일은 지금 올바른 일이고 바른 길이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가 저한테 얘기했죠. 왜 우냐. 남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주눅 들지 마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을 받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계속 근데 말씀 이어가시죠.
어쨌든 올해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정치 격동기였어요. 2017년은 네. 그야말로 네.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으니까 네. 국민 여러분 이제 또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네. 각자 맡은 영역에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서당계에 출연하게 돼서 네. 팟캐스트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네.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용 의원님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셨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수 많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뭐 서로가 서로 칭찬해주는 방송. 네. 너무 따뜻한 방송. 네. 예,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이제 2017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아껴주셔서 우리 서당캐가 네. 큰 성과 냈죠. 네. 이제 새해 2018년도는 우리 서당캐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송, 네. 이제 지방선거 네.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좀 하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용 소장님 계속 나오셔서 통계, 네. 우리에게 유리한 통계 네. 자주 이제 방송해 주시고요. 우리 노승희 사장님도 시간 될 때마다 네. 나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당캐가 조금 더 정의롭고 용기 있는 방송으로 2018년도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스위스를 자동차로 왔다 갔다 했으면 네. 출입국 관리. 그래요? 예, 그것도 근거가 안 나와요. 네, 근거 안 나오죠. 야, 그냥 독일의 선택이 더 의심이 가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선거가 된다면 이제 자진 납부는 안 할 것 같다. 네. 네. 야. 이거 우리 강제로 찾아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강제로 찾아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미술 빌딩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 있는. 근데 그게 제가 2015년 8월 달에 정유라랑 같이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네, 네. 그때 이제 정유라가 한 말 있었어요. 그거를 엄마가 금매로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금매 시가가 300억이었대요. 네. 금매시가가요? 네. 그럼 지금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 이제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인가요? 그렇죠. 근데 왜 금매를 그때 또 내놨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독일에 갔었고 네. 2015년 8월 11일 날 갔었고 네. 그게 이제 정유라가 그 전에 이제 출산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2015년 6월 달에 출산을 하면서 네. 정착을 이제 독일로 하려고 생각했었나 네, 보네요. 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유라는 영어는 잘하던데. 아, 영어는 잘합니다. 네. 맞아요. 영어는 어디서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워낙에 뭐 집이 돈이 많으니까 네. 과외 선생 붙였겠죠. 저한테도 독일에서 그쪽 이제 정유라랑 있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네. 독일어를 배우러 가면서 과외 선생 붙여준다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우리 노 부장님도 독일어 좀. 아니요, 그때 과외 선생을 붙여준다고 했는데 네. 과외 선생님이 오기 전에 네. 제가 이제 팽을 당했죠. 독일에서. 그런 약속도 하지 말아야지. 그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죠.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이 계속 좀 네, 하고 계시죠. 추적하고 네, 있죠. 추적하고 네, 계세요. 맞습니다. 네. 뭐 아직 성과는 없나요? 지금 현재 그쪽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 네. 처음에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네. 지금 현재 대한청소년체육회가 너무 어렵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쪽 일을 제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돌아가는 상황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최근에 재판 과정을 보면 네. 마치 그냥 롤러코스터 같아요. 막 맞아요. 갑자기 감정, 울고 흥분하고 감정을 통제 못하고 네. 있잖아요. 네. 원래 최순실의 모습이 원래 좀 그랬나요? 좀 이렇게 감정 통제를 잘 못했나요? 네, 감정 기복을 잘 못해요. 욱하는구나. 네,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막무가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순실이 2016년 10월 29일 날 귀국하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 조사 들어올 때 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그랬다가 특검 조사 때는 또 더 이상의 민주검찰이 아니다. 아, 네, 맞아. 네, 말 네. 바꿨죠. 네. 막 소리 질렀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요소요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 단체들의 자극을 해서 네. 그들을 자극을 해서 뭐 어떠한 뭐 결집을 정치적인 걸로 네.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인 뭐 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실 준비된 행동이었구나. 네. 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요. 아, 보통 사람은 네. 아닙니다. 아, 저는 1,000억 있으면 저는 관리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1,000억을 관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최순실에 보면은 네. 주위에 이제 변호사가 네. 이제 있고 거짓 뭐 개인 변호사죠. 네. 있고 뭐
주의 문제 그 최순실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용서를 빌어라. 아, 좋은 말이네요. 너무 좋아요. 네. 용서를 빌어라. 네. 좋습니다. 이번에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25년이 네. 구형이 되었거든요. 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의 구형량은 무기징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25년 구형에 실형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25년 구형에 실형이 한 13년에서 15년이 나온다고 하면 네.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하고는 잘 안 맞죠. 네,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네. 네. 우리 최순실 여사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1입니다. 네. 그럼 15년이면 75. 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25년 구형하니까 옥사하란 얘기냐 이렇게 네, 맞아요. 기사도 그 얘기, 봤는데 맞아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무슨 옥사예요. 네. 나오셔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저는 최순실 씨 정도의 집념이라면 네. 잘 이겨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25년 네. 너무 웃으면 또 안 돼 이거. 남의 고통을. 그렇죠. 근데 국민에게 준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1,000억이 넘는 벌금하고 추징금도 나온 것 같던데. 네네. 이게 자진납부를 할까요, 이분이? 아닙니다.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현재도 수많은 자료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아예 참여를 안 하는 네, 보이콧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거고 네. 추징금을 본인들이 선뜻 자진해서 낸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최순실은 1원 한 푼도 안 주죠. 네. 근데 1,000억이 넘는 벌금 추징금. 그러니까 이미 1,000억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재산 많다. 네. 네? 재산은 많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진짜 나쁜 짓 안 했으면 최순실의 좀 1,000억 이상 지금 재산이 있는 걸로 추정하지만. 네. 이거 정말 세상에 안 알려졌으면. 그렇죠. 야, 대대손손. 훨씬 더 많지 그러네. 않을까요? 진짜 갖고 있는 재산은?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씨가 독일을 기반으로 뒀다는 거. 네. 스위스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유학생도 아니고 독일의 지인도 없는데 왜 독일에서 자기의 기반을 경제적인 기반을 왜 독일로 뒀는지 예.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스위스랑 가깝다는 거지. 스위스에는 은행이 있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독일 가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독일의 지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그래요? 많겠죠. 근데 수십 년 전에 갔을 때. 네네. 근데 왜 처음에 독일 갔냐는 거죠? 왜? 처음에 간호사도 아니었고 탄광 그렇죠. 그쪽도 아닌데 관계도 근데 최순실은 저한테 그랬어요. 독일에 자기가 처음 왔을 때는 유학을 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근데 유학했나요? 유학 생활은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그때 아마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을 선택했다고 이제 보는데 너무 무료하니까 유학도 하고 싶었겠죠. 나이도 젊었는데 근데 하려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그냥 경제적인 기반을 독일에서 그러니까 스위스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걸 한번 출입국관리소에서 한번 필요할 뛰어봐야겠네.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새로운 이슈. 스위스는 아마 출입국관리소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을 경유를 해서 수술한테 이제 아부 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도 일어났고 그 아부 떨던 사람들이 다 이제 요소요소마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잘 관리해주죠. 최순실 씨는 좀 술은 좀 마셔요? 술은 좀 마십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독일에서 이제 2016년 9월 9일이죠. 네.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돈카트라고 이제 독일 소주가 있어요. 독일 우리나라 같이 소주가 있는데 그게 한 30도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500ml 정도의 술인데도 그것도 한 병 드시고 그냥 끄떡 없었어요. 대단하네. 그러게요. 최순실 씨 그 문제를 이제 처음 고발하시고 나서 신변 위협에 대한 많이 꿈을 많이 느끼셨는데 그때 막 누가 미행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방송 때 얘기했지만 그분의 인상 차기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2번을 만난 거죠, 그분은. 그렇죠. 하루에 2번 만나죠. 서초동에서 만나고 충정로에서도 만나고. 요즘은 그런 일이 있나요? 요즘은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그쪽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까봐 아예 버리고 사는데 하지만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골목이 좀 작거든요. 네. 캄캄하고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는 항상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뒤에서 오시더라도 그 할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통화를 하는 척해요. 네, 그러고 나서 아직도 좀 트라우마 있으신 거예요? 있으실 수밖에 네. 없죠. 네, 보통 네.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제가 그 노승일의 배심이라고 책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자는 저희 집사람을 해놨어요. 제가 혹시 죽을 수도 있어서. 아유, 그죠? 그런 말씀은 네. 그런 얘기 국민들이 있겠어요. 지켜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노승일의 배심이 그러면 출판은 우리가 언제 그 책을 사볼 수 있나요? 2018년 2월 20일. 2월 20일. 네. 네. 그럼 빨리 쓰셔야 되겠는데? 2월 20일. 책 원고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원고는 다 지금 쓰셨나요? 원고는 지금 한 60%가량 됐고요. 아. 나머지 한 40%가량 이제 좀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냈었거든요. 아, 근데 예. 제가 이제 출판 선배로서 네, 말씀드리면 근데 새로운 사실이 좀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순실 씨의 그냥 평범한 모습, 뭐 아까 뭐 술, 주량, 식사 뭐 이런 얘기들 이 독자들은 그런 게 얘기가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이 그래야 재밌어요. 네, 네. 네. 너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최순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냥 평상시 활동과 생활 이런 것을 좀 잘 표현하시면 책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팁을 주셨어요, 지금. 베스트셀러 되는 팁. 최순실 씨가 그 책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얼마 전에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이제 맞아요. 습격한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의 범행 의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딱 그 사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그닥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필관 여사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네. 그렇게 택배를 가장을 해서 네. 문을 열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쪽 미슨 빌딩이. 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까지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판은 안 받잖아요. 예, 네. 그닥 그렇게 비판은 받는 편은 아닌데. 네. 비판도 좀 받으셔야지 더 커져요. 그 맞아요. 사람이. 무럭무럭 네. 커지세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맵집도 생기고 맵집은 원래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판받으셨지 사실. 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댓글을 살해 보면 위협까지도 받고 막 그러지 그랬을 것 않았어요. 같은데요. 예,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 갖고 눈 깜짝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못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겁을 주면도 겁 먹어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압박하는데 네. 다 나와 이렇게 하면 지들이 쫄거든. 네. 그 방금 전 얘기하신 대한청소년체육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거는 그 대한청소년체육회는 뜻을 저하고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아, 네. 네. 다른 분들은 이거를 이제 그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요? 분이에요. 이름이 그래 보이는데요? 네, 그 정부 기관이 아니라 네. 저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같이 만들었고. 그럼 주로 체육인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돈이 없어서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하네요. 너희들의 자질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 뜻으로 이제 만든 사단법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체육인 육성회 같은. 그렇죠. 네. 예, 예. 우리나라에 뭐 돈이 없어서 또 운동 못하는 많아요. 자들은 있는데 맞아요. 참 많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운동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종목이 주로 어느 쪽이에요? 종목은 지금 현재 시범 종목으로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요. 아, 배드민턴이요? 또 배드민턴 선수셨잖아요. 예, 예. 네. 전공을 했으니까 네. 시범 종목이고 기금을 좀 많이 마련을 해가지고 종목을 좀 넓히려 그래요. 예. 정치인의 소질이 다 있네. 배드민턴 치면 또 이 아침에 배드민턴 클럽에서 또 생활체육 쪽 꽉 잡겠는데. 네. 지금 기금 마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금 마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립이 이제 9월 달에 네. 설립이 됐거든요. 얼마 안 되셨네요. 9월 달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가서 이제 받은 일당하고 네. 그런 걸 다 합쳐서 네.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모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사재를 털어서. 네. 네. 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책 출판도 준비 중이시라고. 네, 지금 이제 제목은 이제 노승일의 배심이라고. 맵집이네. 네, 노승일의 배심? 용기. 용기? 네, 네, 네. 그걸로 해서 지금 책
최순실을 제가 이제 2014년 3월부터 만나잖아요. 최순실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까지 증인의 참석까지 거기까지 이제 지내왔던 과정들을 이제 책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고자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나요?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더 깊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책에 많이 나와야지 또 베스트셀러가 돼요. 꼭 그거 아마 생각하시면 깊게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가서 이제 손님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손님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 마련이 우선이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 청소년 체육회에서는. 이제 구치소에 보면 이제 기결수, 미결수가 있는데 기결수, 미결수에게 유일하게 반입되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최순실한테 또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지금 외로워하시니까 책 꼭 보내드리세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꼭 친필로 사인을 해서 보내려고요. 뭐라고 친필을 쓰시겠어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사당캐 34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부에 이어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1부 우리 김홍걸 의장님 함께 했는데요. 방송이 굉장히 진지했죠. 그렇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오시면 방송이 좀 진지해져서 그 판을 깨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말수를 좀 줄였습니다. 진지하신 분이니까. 근데 내용은 참 좋았어요. 내용이 참 좋았어요.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걸 의장께서 이제 예측,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김홍걸의 저주, 12%를 밑으로 간다, 지금. 2개월 후에, 지켜봐야 기억하겠습니다. 잘 맞춰요, 사실. 약간 신기가 있나?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제 정치를 많이 봐서 감각이 있으신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2부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폭로하며 내부 고발자로 힘든 1년을 보내신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누군지 아시겠죠? 노승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아니, 멘트는 힘든 1년을 보냈다 그러는데 좋은데요? 얼굴은 아주 좋으신데요? 아니, 혈색도 좋으시고.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한청소년체육회 사단법인 만들어서 지금 기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마련에 힘을 쏟고 있고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래도 2017년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 해였을 텐데요.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우리 노승일 부장님을 좋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노승일 부장님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힘들고 몸도 마음도 좀 힘드셨을 텐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힘든 과정을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좀 힘들었을 때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리거나 했을 때 이제 응원의 글을 보면서 많이 이제 마음을 다시 잡았죠. 완전 정치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좌절할 때 응원을 해주시면 또 거기서 우리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응원이라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의정 보고서를 우리 지역에 영상으로 찍은 거? 아니 의정 보고서. 그런데 올 한 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역 사업들 지하철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큰 성과를 못 내서 우리 주민분들이 한 80여 분들이 블로그에 막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당신을 뽑아줬을 때는 이런 문제 해결해주고 뽑아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막 봤는데 역시 또 정치인들은 또 자극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막 받으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노력했지만 TF팀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간절히 또 소망하는 거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 가졌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뭐 비판을 하든 뭐 응원을 하든 정말 이거 정치인들에게는 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노승일 부장님은 뭐